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내 한류 금지령인 한한령은 누가 봐도 지난 2016년 7월 한국의 사드 배치 확정에 대한 보복 조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한한령 해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중국 내에서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 신작 유통은 물론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양재츠 중국 외교 담당의 한중 회담에서 한한령을 해제하겠다는 협상에 사실상 성공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한국 측에서 문화 콘텐츠 분야를 강조했는데 중국 측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중국이 꼬리를 내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2달 뒤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다음 해를 중국 문화 교류의 해로 둔 영향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졌죠. 이날 회담에서는 적극적 문화 교류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갔고 이후 한한령 해제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돌 그룹 엑소의 텐센트 뮤직 어워드 출연 소식이었습니다. 텐센트 뮤직 어워드는 중국 최대의 음악 시상식이자 축제인데요. 지난 11일 행사에서 주최 측은 엑소를 최우수 해외 그룹으로 선정했고 뮤직비디오도 잠깐 보여주게 됩니다. 온라인 출연이라고 해도 이런 대규모 행사에 K-POP 스타가 출연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 이후 첫 한한령 해제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더군다나 주최사인 텐센트 뮤직은 중국 당국이 목줄을 꽉 잡고 있는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 텐센트의 계열사였죠. 여러 면에서 엑소의 출연은 한한령 해제로 볼만했지만 온라인 출연을 예고했던 엑소 멤버 카이와 세훈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한한령은 여전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데 그치게 되었죠. 두 번째로는 영화 오문희가 중국에서 개봉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영화가 중국 극장에 걸린 것은 2015년 암살 이후 무려 6년 만에 있는 일이었는데요. 이 영화는 공교롭게도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양재츠 외교 담당과 회담을 한 바로 다음 날 개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영화였을까요? 이 영화는 개봉을 불과 이틀 앞두고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 중국이 자신들의 체제와 배치되지 않는 영화를 부랴부랴 골랐다는 것이죠. 때문에 한 문화계 인사는 오문희의 개봉은 주요 인사 방중에 대한 일종의 성의 표시였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6년 만에 한국 영화 개봉도 작은 이벤트였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한국 앞에서는 한한령을 해제할 것처럼 말해놓고 뒤돌아서 한한령을 쉽게 해제할 수 없는 이유는 한류의 힘 때문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류의 힘이 너무 강해진 것이 중국이 한한령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는 가장 큰 근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국 컨텐츠의 열풍은 상상 이상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BTS와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 한류 컨텐츠의 수준은 5년, 6년 전과는 또 다른 단계로 도약했죠. 중국 당국이 열심히 차단을 하고 있지만 중국인들은 불법으로 이미 한국 컨텐츠를 실컷 즐기고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불법적으로 공유되며 보고 싶으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인데요. 영화 기생충을 예로 들자면 중국에서 개봉이 되지 못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표적인 영화 평점 사이트인 더 우반에서 무려 1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평점을 매겼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인구수에 비해 너무 적다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중국 내에서 8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역대 흥행 1위를 기록한 전랑2라는 영화의 평가자 수가 78만 명입니다. 중국에서 수억 달러씩을 벌어들인 어벤져스 같은 시리즈도 100만 명을 넘지 못합니다. 한국 작품들이 중국에서 정식적으로 개봉하고 공개되지 못하고 있을 뿐 화제작들은 이미 중국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중국의 문화산업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미국은 한국이 중국의 텃밭인 동남아시아에서 한류를 적극 전파해달라는 희망을 다양한 경로로 전달해오고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자유와 인권 같은 가치가 확산하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나마 기생충 같은 영화는 중국 내에서 단속이 덜했는데요. 중국 당국이 진짜 대놓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화나 드라마는 단속의 강도가 미친듯이 강합니다. 특히 민주화 운동을 다룬 한국의 시대극들에 중국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우리나라의 6월 민주화 항쟁을 다룬 작품인 영화 1987도 초반에는 중국에서 어둠의 경로로 공유가 되었고 앞서 언급한 영화 평점 사이트 더 우반에서도 평점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영화에 대한 반응도 좋았죠. 영화 1987은 1987년도 당시 민주화 항쟁이 있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6월 항쟁에 기폭제가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둘러싸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력과 목숨을 걸고 진실을 알리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군상극 영화인데요. 시위 도중 이한열이 최루탄을 맞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의 사진을 보게 된 여주인공이 충격을 받고 시청 광장으로 달려나가게 되는데 시위를 하러 나온 사람들로 가득한 시청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그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인간적 가치인 옳고 선한 것, 정의를 지향하는 것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의 힘이 사회와 국가를 바꿀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영화였죠. 국내 개봉 당시 영화관에서는 엔딩 크레딧이 끝날 때까지 대부분의 관객들이 자리를 뜨지 못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중국인들은 불법으로 이 영화를 보기 시작했고 놀라운 반응을 쏟아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웨이보를 통해 보기만 해도 몸서리가 처진다.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올 수 있을까? 보고 있자니 너무 충격적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직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생전에 볼 수 있을까요? 한국 영화를 거의 보지 않았는데 방금 이 영화를 보고 너무 감동했고 놀랐다. 이렇게 대담한 소재를 영화관에서 상영한다는 건 그들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대표한다. 정말 대단하다. 이것이 바로 한국 영화가 우리보다 나은 점이다. 이렇게 민감한 사건도 소재로 다룰 수 있다니 미래의 중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영화다. 이 사건은 한국 민주화의 전환점이 되었다. 정의는 늦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에 나오는 실제 화면은 사람의 마음을 떨리게 한다. 자유는 정말 쉽게 오지 않았구나. 한국인들은 정말 대단하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 1987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모두 검열이 되기 시작했고 검색어는 차단되고 더 우반에서도 1987은 아예 삭제가 되어버렸습니다. 1987에 대한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금지시키는 것이 어떻게 체제를 지키기 위한 조치가 될 수 있냐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컨텐츠가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대단합니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한국의 민주화 역사는 거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내용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한국 컨텐츠를 통해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의식이 중국인들에게도 무의식적으로 스며들지 모른다고 우려하는 것입니다. 한한령의 시작이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이었지만 지금의 한한령은 이미 보호무역이 되었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국 산업뿐 아니라 체제까지 지키려는 보호무역이라는 지적이죠. 1987에 대한 검열이 시작되자 중국 네티즌들은 웨이보를 통해 방금 보고 더 우반에 가서 평점 10점을 주려고 했는데 1987이 삭제되었다. 도대체 뭐가 두려운 걸까? 또 하나의 404 작품. 다행히 어제 저녁에 다운을 받아두었다 라는 반응을 보였고 현재 1987뿐만 아니라 화려한 휴가, 택시 운전사 등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다룬 작품들은 거의 모두 중국 내에서 검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처 검열이 되지 않은 것인지 앞서 전해드린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던 2018년 올라온 1987에 대한 내용과 그에 대한 반응들은 아직 삭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모르죠? 글 대신 사람이 삭제되었을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이러한 빈틈을 통해 여전히 수많은 중국인들은 민주화 운동을 다룬 한국의 시대극들을 소비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한국 컨텐츠가 중국인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스며들지라도 절대로 한국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한탄하며 바라볼 뿐이죠. 한국에서는 뭔가 잘못된 것이 보이거나 부당한 것들이 보이면 바로 잡아나가는 국민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힘들 때 힘을 모아 헤쳐나가고 함께 국난을 극복해 나가는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이죠. 그 배경에는 올바른 역사관과 용기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